국민의힘 새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김재현 태영호 최고위원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읽어본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심한 일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치인의 의견 표명이고요. 태 최고위원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이런 발언에 징계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길래 국민의힘 안에서 최고위원들을 징계하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고 했던 발언과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이 발언들을 문제 삼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이 역사적인 부분이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4.3 사건 관련 발언인데요. 1948년 발발한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군경과 미군에 의해서 무고한 제주도민이 살상됐고 여기에 대한 추모와 보상이 이루어져 온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4.3 자체가 남노당 세력의 반란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죠. 그런 면에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문제 삼고 심지어 집권당 안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핵심적인 가치,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되는 보수정당의 책무유기입니다. 자, 태영호 의원의 김구 발언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 김구의 독립운동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백범은 건국 전해인 1947년 12월 1일 이승만 박사가 주장하는 정부는 결국 내가 주장하는 정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단독정부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 자신의 노선과 이승만의 노선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듬해인 1948년 1월 2월 25일 나온 성명만 해도요. 유엔 감시하에 수립되는 정부가 중앙정부라면 38선 이남에 하나에 실시되는 선거라도 참가 용의가 있다고 이 총선이 남한 단독으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백범이 이튿날 하루 만에 갑자기 태도가 변하죠. 48년 1월 26일 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지 않고 있는 남북의 현재 상태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가질 수 없으므로 두 나라 군대가 철수한 후에 총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월 10일에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 유명한 성명이 나오죠. 아주 감성적인 성명이 나오는 겁니다. 김구의 입장이 표변한 것인데요. 이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북한과 좌익의 공작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평양 주둔 소련 군정 민정사령관이었죠. 레베데프 소장의 이기영식 비망록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비망록을 보면은요. 소련 군정이 김구와 또 다른 중도파 인물인 김규식, 이 상해 임시정부의 핵심적인 인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와 함께 김규식 아닙니까? 근데 이 김규식, 김구를 소련 군정이 그렇게 회유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갖은 공작을 했었고 또 김일성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 통과된 후에 통일정부를 세울 것이다 라고 제의했다는 겁니다. 즉 북한 정권 수립에 도움을 달라고 회유를 한 거예요. 또 김구가 1948년 5월 3일 김일성과 단독회담, 그 북한의 방북에서 김일성과 만나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인들이 나를 탄압한다면 북한에서 나에게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월북 의사를 타진한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에는요, 1997년도 5월 26일자인데요.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성시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 연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분자로 있던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백범 김구가 여전히 반공 노선, 즉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런 백범 김구를 성시백을 통해서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연석회의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백범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는 그 회의 말입니다. 여기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의를 하잖아요. 백범이 말년에는 이렇게 김일성한테 이용을 당했단 말이죠. 자, 이 성시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요?
국회 뿌락질 사건의 배후 인물, 즉 북한의 조종을 받는 사람으로 1948년 5월 15일에 체포돼서 6.25 남침 이틀 뒤인 1950년 6월 27일 처형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김구의 말년 행보. 그가 열심으로 독립운동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말년의 행보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북한과 남한 내 좌익들의 공작이 컸었을 것이다. 충분히 추정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구는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체제건 통일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빈틈을 북한이 파고든 셈이죠. 백범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된 후에도 유엔 승인을 막기 위해서 반대 공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심하죠. 아니 대한민국이 어쨌든 건국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유엔을 통해서 승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규식의 대표로 서영해라는 인물을 실무자로 해서 유엔 승인을 막기 위한 파리에서 유엔 회의가 열리니까 파리 선발대를 구성한 거예요. 그런데 김규식이 나중에 불참을 하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회의를 품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백범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여전히 비정상 국가입니다. 왜 비정상 국가인 거 아니? 건국을 반대했던 김구에 대해서는 기념관 세우고요, 동상 세우고요, 거리 명칭에 그의 호를 새겨놓고요.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떠받듭니다. 반면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뭐라고 합니까? 독재자라고 되어 있죠. 심지어 4.3 사건의 학살자로 몰아갑니다. 이거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인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의 교과서 안에까지 스멀스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영 의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요. 태영 의원의 바른 말입니다. 근데 이 바른 말이 나오니까 집권당 안에서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비정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 국민의힘이 태영 의원을 징계하면은요, 이 정당은 존립 정당성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대한민국에 지위에 입각한 올바른 목소리가 진실과 지위의 확산과 유통이 더 커질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통일 한국의 사상적 기초, 정돈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역사를 진정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전함으로 마음이 상했던 자들,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상처를 뛰어넘는 통합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존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함으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가운데 통합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 교회에, 대한민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